두 분의 아주 날카로운 분석가 모시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형중 랩 2050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산 이야기를 넘어가서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막 이렇게 나라가 시끄러우면 사람들은 우리 다 이렇게 나라가 안 굴러가는 것 같이 느끼지만 사실은 600조 원이 넘어가는 이 예산안 처리 과정이 지금 국회에서 진행 중이고 여러 가지 지금 또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 뭔지 일단 좀 두 분이 좀 하나씩 골라주시겠어요? 먼저 유영준 대표님부터. 네, 지금 예산이 뭐 잘 심의되고 있느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 되고 있느냐라고 질문하신다면은 뭐 아무리 세상이 이제 어지러워도 그건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모두 다 엉망인 상태로 좀 돌아가고 있고, 지금 이제 예산 스케줄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면요. 예산 스케줄은 국회에 이제 예산안이 오잖아요. 그럼 대통령께서 원래 이제 국회 예산안에 대한 이제 설명을 드리는 시정연설을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의를 먼저 1차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 심의한 걸 가지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라는 곳에서 이제 본격적인 심의가 예결위라는 곳이죠. 예결위에서 네. 이루어지죠. 예결위는 50명의 국회의원으로 이제 매년 구성이 되는데요. 그 심의를 이제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 심의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아마 그 이제 예산 심의와 함께 같이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세에 대한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는데요. 맞아. 그거를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법 개정안이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매년 세법 개정을 정부가 발표하는 이유가요. 우리가 세법을 바꾸게 되면 내년도 들어오게 될 예산, 그 내년도 들어오게 될 세수입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안이 통과될 때는 반드시 예산 부수 법안이라고 하는 세법이 같이 통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그게 지난 여름에 정부에서 세법 개정안 발표합니다 하고 발표해서 상속세 뭐 앞으로 깎아주고 뭐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그때 된 건 아닌 거죠. 결정된 게 아닙니다. 그게 국회로 와서 이렇게 심의해서 네. 통과가 돼야 결정되는 거죠. 세법이라는 것은 항상 국회에서 통과되어야지만 결정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세법률주의라고 하죠. 그러면 네. 이번에 넘어온 그 내용 중에서 윤 대표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눈여겨보신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의 핵심은 상속세 증여세거든요. 우리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다뤘고 지금 한 5년 합치면 한 20조 원 넘는 정도의 이제 세수익 감소 효과가 있는 상속세 증여세법 개편이 담겨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당한 좀 논란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최근에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서 또 여야의 의견이 좀 엇갈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좀 논의가 있을 걸로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요. 그 내용 어떤 거죠? 뭐 가상자산 과세라고 상증세는 어떠세요? 상증세는요. 뭐 그 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그 이제 뭐 배우자 공제 그리고 통합 공제 그리고 자녀 공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거를 이제 공제를 해줬었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집 한 채를 상속해도 그 이제는 상속세를 내는 상황이 많이 이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속세의 공제 한도를 더 높여주는 형태, 높여주는 형태로 이제 개편한 것이 핵심이고, 근데 거기에 이제 뭐 가업 상속 공제라느니 아니면 몇 가지 이제 공제들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다 합치면 상당히 그 세수익 규모가 이제 세수익 감소 규모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고요.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원칙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직 이제 가상자산을 과세할 수 있는 인프라가 좀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그동안 유예를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굉장히 이제 좀 그 예민하고도 어려운 그런 이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새로운 세금을 과세한다는 거에서 누가 또 찬성하겠습니까? 특히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또 많기 때문에 뭐 여당이나 야당이나 상당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고요. 비트코인 팔면 그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겠다 이 내용인가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과세가 없습니다. 네. 도입을 지금 하게 돼 있다는 거죠? 예정이 돼 있다는 원래는 원칙적으로 지금의 세법에서도요. 그거를 과세를 이제 뭐 어떻게 법 적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안 할 이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과세를 유예해 왔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세를 해야 한다라는 이제 법 조항을 넣는 거에 대해서 지금 여야의 의견이 엇갈리는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이 사람들이 반대한다. 뭐 아니면 우리가 아직 이런 여건이 안 됐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정부가 워낙 세수 펑크가 크게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뭐 감세를 한다, 무차별적으로 과세 유예를 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책임 있는 그 국정을 운영하는 한 주체로서 책임 있는 그런 답변이 필요하지 않은가. 자, 이거 잠깐 토론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난번에 김준일 평론가님이 나오셔서 금수토세 폐지 민주당이 받는 거는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 굉장히 강력하게 해주셨고, 근데 가상자산도 지금 유예하겠다는 안을 그러면 정부안이 나온 거겠죠 아마? 정부는 여기 대해서 과세 유예하겠다는 안이 나온 거고, 요거 이제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이재명의 이제 이거를 이제 실용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받겠다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아직 여기서 입장 안 나왔는데 입장 안 나왔어요. 민주당 그래도 계속 가상자산 과세해야 된다 입장.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상자산 네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세 얘기하는 거죠. 네네네. 아니면 제가 금투세 얘기를 하는 건지. 금투세 제 질문은 금투세도 받았는데 민주당이 또 그 기류를 타고 가상자산 과세 유예도 받을까? 이게 저희 질문이에요. 저는 받을 거라고 봐요. 받을 거라고 보고 세수 펑크 많이 났잖아요. 어차피 지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야당의 한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전국을 운영하는 거는 대통령이고 행정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수 펑크 나는 것도 야당이나 국회에 책임이 없지는 않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냥 냅두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여기서 더 한다고 저는 이게 다 무책임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특히 정부 여당이 이렇게 이 정도 되면은 욕 엄청 먹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이거는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은 명확하고요. 이거를 유지를 과세를 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표로서 얻는 이득은 크지 않다라고 지금 보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반대자들은 나는 너 이거 도입하기만 하면은 너 낙선시킬 거야, 때려 죽일 거야 이런 식의 이제 사람들이 그게 이제 금투세였잖아요. 네네네. 항상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고 민주당은 그렇게 지금 이제 원칙보다는 이제 그런 표를 계산해서 이렇게 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나 좀 더 좌파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그렇다고 갈 데가 없어요 지금. 갈 데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은 자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국힘 찍을 거야 니들이? 그건 아니잖아 또.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전략을 세워놓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저는 가상자산 저거 과세도 유예할 거다. 그리고 정부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이 폐지하겠다고 하니까 니들이 그러면 알아서 하고 세수 펑크 난 거 니들이 알아서 메워봐.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말로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해외 이제 순방 가기 전에 큰 정부로 지금 기조 바꾸겠다. 맞아요. 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어디서 나서 할 건데 다 깎아주고 지금도 30조 원 펑크 났는데 그럼 추경할 거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럼 추경하려면 야당한테도 손 벌려야 돼요. 뭐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그렇게 제가 기사를 본 게 사실 한동훈 대표가 금투세 폐지도 받았으니까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기사를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하는 생각이. 굉장히 어느 정당이나 새로운 세금을 걷자라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는 했으면 좋겠어요. 가상자산 과세를 언제까지 유예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이라도 여야가 로드맵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대로 걷자라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다른 금융상품과 똑같이 취급하자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제 한도를 처음에는 좀 크게 잡아서 점진적으로 그걸 줄여 나가든지. 그리고 이게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유예하자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법인세 깎아주죠. 그리고 이제 뭐 상증세도 상속증여세도 깎아주죠. 지금 뭐 이것저것 다 깎아주자고 얘기하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이제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뭐 금투세까지 이렇게 다 얘기하면은 이 전반적으로 국가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애초에 그 원칙이나 철학 자체가 아예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큰 정부를 하자? 도대체 이건 어느 정신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이게 뭐 몇 가지 이제 쟁점들이 있는데 상법 개정안 지금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거 한다는 거예요. 주주이익 강화하는 거죠. 주주이익 강화하는 거 이거는 이제 공세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 이제 법인 저거 우리가 금투세 폐지하는 거 받아줬으니까 우리는 진짜 대한민국 1,400만 개미를 위한 게 누군지 한번 보자. 이렇게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그럼 니들이 이제 전선이 이제 너희는 재벌 그리고 대주주만 위한 정당, 우리가 진짜 개미 정당, 개미를 위한 개미 투자자 위한 정당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재계에서는 엄청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제 어떻게 안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다양한 이제 뭐 제도들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은 주총이 항상 수요일에 오전 10시에 열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소액주주들은 갈 수가 없어요. 뭐 맞아, 예를 들면 맞아. 그래서 네. 그거를 이제 전자 온라인 회의로 뭐 바꾸는 거 막 이런 안까지 지금 막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아직 이제 확실하게 다 안이 꾸려진 건 아닌데 막 그런 거 나오면은 제가 보기에는 주주들 소액 주주들은 좋아할 거요. 그런 것들 나오면은 대주주들은 완전 싫어하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전선이 또 그렇게 형성되고 있고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트럼프 랠리에 유일하게 소외된 곳이 한국 증시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한국 증시에 투자하면 그 세금은 안 내지만 원금을 내야 되고, 예, 미국 증시에 투자하면 세금을 낸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세금을 내고 한국 증시는 원금을 내야 된다 이런 말들까지 나오고 있는데, 망했어. 예. 대한민국 망했어. 진짜 망했어, 진짜. 네. 4만전자 됐잖아요. 49,900원. 오늘 조금 아니 뭐 저는 오르긴 조금 하던데. 다르게 봅니다. 한국 증시에 대한 지금의 저평가가 좀 너무 과도하다고 봐요. 근데 이 저평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 최대 주주들이 보여줬던 행동들, 특히 지금 기업의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도 주가가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 실적이 좋아도 이게 나중에 기업 가치로 연결되고 주주이익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랬던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100가지도 넘게 나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법 개정안 요거 하나만으로는 안 되는데 저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거는 좀 잘 책임지고 했으면 좋겠고, 방금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하신 이게 예전에 이제 이른바 경제민주화라고 해서 나열됐었던 몇 가지 의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동안 그 의제들이 굉장히 의제화 공론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대표적인 게 방금 말씀하신 전자투표제 그리고 또 집중투표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주주 한 명이 그 뭐 누구에게 투표를 한다라는 거를 갖다가 이제 그 결정하지 말고 한 사람마다 한 사람마다 한 표를 행사하지 말고, 내가 만약에 이사 5명을 선임한다 그러면은 내가 5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 5표를 한 사람한테. 이사회 주총에서 이사회 이사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럼 소액 주주의 대표를 보낼 수 있다. 맞습니다. 이사회 이렇게 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회 구성에서 주주의 이익을 수호해 줄 수 있는 이사가 2명, 3명만 들어가도 그러니까. 지금 기업의 기업 가치 평가 달라집니다. 대주주나 그러니까, 네. 기업 경영진을 옹호할 이사 말고 맞습니다. 소액 주주 대변한 이사 보낼 수 있게 그러니까 하자. 저는 거죠? 최근에 이소영 의원이 재밌는 상당히 의미 있는 행동을 하나 하셨는데 한국의 코스피 지수에 연동되는 ETF 상품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수익률이 그거 페이스북에 언제 투자했어요?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망했네. 2-3주 마이너스 20% 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은 굉장히 위로 전화 한번 해야 역배당 되겠다. 걸었어야지. 그래야지 돈을 벌지.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얼마나 했는지 네, 모르지만 인버스 투자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히려 지금 같은 때 민주당 의원들이 그 코스피 코스닥 지수 ETF 더 많이 사서 내가 이 지수 함께 하겠다. 다 망해요. 아니 망해도 근데- 괜찮습니다. 아니, 안 돼. 국회의원들 월급도 많고. 이재명부터 네. 사라고 그래. 그리고- 이재명. 네, 이재명 대표도 사고 사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주식 투자 많이 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상법 개정안 그 당론으로 내걸고 그리고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형태로 당력을 한번 집중해 보는 것도 저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좋아요. 일단 여기서 한번 끊으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제 이거 저평가됐다라는 것도 맞는데 뭐 더 저보다 전문가들이 많지만은 유독 한국 증시가 지금 최근에 많이 맞아요. 빠진 이유는 이거는 그냥 윤석열 정부의 무능 때문이에요. 정확하게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른 나라 파는 것보다 훨씬 몇 배로 지금 다 팔고 30 몇치째 지금 계속 팔고 나가고 있잖아요. 한국은 지금 이 트럼프가 들어왔을 때 가장 세게 얻어맞을 나라고 지금 내부 정치나 안보 상황이나 이런 거를 봤을 때 여기에서 더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다고 하기 때문에 파는 거예요. 그렇죠. 유독 많이 빠져요. 한 맞아. 두세 배 빠졌어요. 다른 나라 되는 것보다. 맞아. 지금 망했어요. 제가 보기에 난 진짜- 멜트다운이에요. 그러니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지금. 갑자기 막 네. 우크라이나에 뭐 살상 무기 보낸다고 그러고 화병도 할 것처럼 얘기를 해서 막 위험하게 만들고 이전 했던 얘기들 다 거짓말이에요. 1950년 이후로 가장 전쟁 위기가 높다는 게 미국의 연구원의 입에서 나올 정도면은 누가 그러니까. 여기다 투자를 하겠습니까? 한국에다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골프 하는 게 뭐 트럼프 때문에 그렇다고. 그거 사실 거짓말로 또 밝혀졌는데. 그럼 뭐 골프 계속 예. 치러 다니셨다면서요. 트럼프 되기 전부터. 제가 이제 최근에 칼럼도 하나 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대미 외교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된다. 진짜 우리가 퍼줄 수도 있다. 잘 지켜봐야 된다고 칼럼도 썼는데, 저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삼성전자 칩스법에 대한 이제 폐지를 언급하면서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나 아니면 뭐 SKC나 뭐 이런 회사 미국에 이제 보조금 받는 회사들이 보조금 안 줄 수 있다. 우리 왜 줘야 되냐? 그들이 우리 감사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언급들 한 것 때문에도 사실 한국 증시에 대단한 영향을 주고 있고 아니 삼성전자가 지금 PBR이 1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청산을 해도 주주들이 가져갈 게 더 많다는 게 있는 자산 다 팔아.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표 기업 PBR이 1이 안 된다는 거는 이거 어마어마한 상황인 말도 겁니다. 안 되는 거죠. 아직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좀 사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들어가면 안 돼. 아니 큰일 나.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칩스법에 대한 그 이제 트럼프와 협의만 잘해도 이 삼성전자 주가는 획기적인 개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진짜 그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얘기 여기서 정리해야 되는데 저 이거 하나만 얘기하고 공매도 폐지하면은 소액주주들이 돈 번다면서요. 누가 돈 벌었어? 그리고 금투세 폐지하면은 주가 오른다면서. 금투세 폐지 여야 합의로 다 하는 걸로 됐잖아요. 근데 지금 주가 올랐어요. 다 거짓말이야. 진짜 말도 안 되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그런 안보 위험으로부터 우리나라 국가 리스크를 구해내고 어떻게 하면은 기업 경쟁력을 좀 강화할까?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런 얘기 안 하고 엉뚱한 얘기 해가지고 망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진짜. 지금도 가상자산 소득 뭐 망했어. 과세 유예하고 이런 걸로 비트코인 블록체인 살려보겠다는 것도 좀 황당한 얘기예요. 세금은 그냥 진짜 원칙대로 한심하다. 하는데. 한동훈 진짜 한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진짜 대위기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치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지금 경제가 주목을 못 받았는데 다른 정부에서 이 정도면은요. 지금 1면부터 한 뭐 7면 8면까지 다 도배했습니다. 지금 맞아요. 경제로. 지금 경제 포기한 네. 대통령 뭐 이런 얘기. 경제 대위기. 네, 근데 예. 아까 말씀하신 이슈들도 중요하지 않은 이슈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파도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헤일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파도도 중요하지만 지금 헤일 대응을 급선무다. 네. 근데 우리 끝나기 전에 김준일 평론가님 네. 그 원전 예산 관련해서 준비해 오셨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짧게 얘기인데. 얘기할게요. 네네네. 예, 이것도 이제 중도 실용주의예요. 그리고 민주당 얘기죠. 민주당이 정부가 이제 책정한 예산 원전 예산 2천 얼마죠? 2,300억 원 정도 되는데 2,138억 원이네요. 이거를 예.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해가지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추진됐던 탈원전, 이 탈원전이라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오해하시는 분도 있어서 6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히 이제 원전을 신설하지 않고 수명이 다 된 거는 폐로 하겠다. 뭐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제 공식적으로 사실상 공식적으로 당론은 아니지만 공식적으로 폐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실용주의지만은 또 이재명의 뭐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옳다 그르다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일단은. 근데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문재인 정부 때는 그래도 원전을 해야 된다와 이런 게 어떤 건 원전 관련 학회에서 나오는 거는 그래도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 지켜야 된다가 더 높게 나오고 그냥 1번 여론조사 하면은 그래도 탈원전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때는 기류가 그런 기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다른 나라들 독일도 그렇고 다 탈원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원전 그만 만들고 우리도 핵 없이 안전한 세상으로 가자. 그게 그때 후쿠시마 기억도 있었고. 후쿠시마 2011년 그 기억에 이제 연장성산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기류가 바뀌었어요. 여론조사 해보면 어쨌든 원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저도 탈원전은 지금 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문제는 원전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재생에너지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원전도 많이 짓고 필요하면은 재생에너지를 급격하게 늘려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 비율이 9%거든요. 전 세계 평균이 30%입니다. 예,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당장 내후년에 2026년 초에 탄소 국경 조정돼도 탄소세 지금 적용된 유럽연합에서 적용되고 청정경제법 이게 이제 트럼프 시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거의 같은 내용이거든요. 관세 어마어마하게 물어야 돼요 지금 재생에너지 이거 9%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금 탄소세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미리 내고 그거를 상계시키자는 얘기도 지금 뭐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큰 위기다. 지금 원전을 만드는 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거를 지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중국산 패널이라고 중국 좋은 지식
전 세계 패널의 95%가 중국산이야. 다 써. 다른 나라도 뭘 중국산이라서 안 써. 뭐 바보 멍청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 김준일 평론가님 정책이 이렇게 관심 많은데 정책에 대한 얘기 한 마디도 못 하잖아요. 다른 방송 가서도. 지금 이게 한국 정치가 너무 큰 문제가 있는 게 정책 없나요? 평론가 중에서 네. 나만큼 정책 많이 하는 사람이 없어 진짜. 그러니까 중국산 패널 맨날 공격하는 명태균 건 얘기만 하고 있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어 중국산 패널은.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노선에서 탈피하는 일종의 변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뭐 그렇게 거죠. 보고 예. 지금 인공지능 열풍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원전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좀 그러게요. 많이 전기 달라졌습니다. 수요가 많아요. 산업적인 수요도 많이 달라졌고. 사실은 그때 좀 아젠다 세팅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아젠다 세팅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네. 유흥중 대표님 이거 김호중 방지법 네, 요거는 예금 자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상향 그거 말고도 뭐 어떤 몇 가지 거예요? 더 가져왔는데 네. 뭐 아파트 안전 진단 아파트 안전 진단 얘기도 있고 가져왔는데 한 줄씩만 얘기해 주세요. 네, 아파트 안전 진단 개편은요. 이번에 다 되는 거죠 이제 국회 통과돼서 다 된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뭐 구체적인 내용은 그동안은 이제 안전 진단이라고 표현했는데 이제 재건축 진단이라고 바꾼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안전 진단에서 안전하지 않다라는 게 나와야지 모든 절차가 시작됐는데 이제는 그 전부터 절차 시작할 수 있다. 예. 우리 아파트 안전하지 않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플랜카드 이제 없어지는 그게 거예요. 민망하니까 이제 이름을 갖다가 재건축 진단 통과했습니다. 라고 바꾼 거 굉장히 민망함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이름 명칭 개편. 근데 이제 예. 재건축 뭐 10몇 년 걸리던 거 좀 단축은 돼요, 그러면? 뭐 아마 이제 그 전부터 절차가 시작되면 한 3년 정도 3년 정도 더 단축할 수 있다고 단축할 수 보더라고요. 있다. 근데 이제 좀 다르게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다음에 하고요. 네, 김호중 방지법은 이게 음식 측정을 방해하려고 그 자리에서 술 더 마시는 마시기. 예. 그런 꼼수를 막을 수 없다는 게 더 놀라웠는데 아무튼 그 꼼수를 이제 못 쓰게 한다는 못 쓰게 한다. 예, 김호중 보조가 방지법입니다. 제목이 네. 정확하네.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 물타기가 아니라 음주운전 술타기 처벌을 한다라는 거 정확하네. 제목. 예금은 이제 1억 원까지는 안심하고 해도 되는 거예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은 올렸는데 이거는 뭐 별로 이견이 없었어요. 여야 이견이 없었는데 1억 원 가지고 될까 지금 분위기가. 네, 굉장히 위험하다 지금. 큰일 났다. 상황이 위험하다. 어쨌든 간에 이제 5천만 원씩 나눠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1억 원까지 예, 나눠서 분산 투자하십시오. 됩니다. 지금 네. 뭐 2억 원 이상 넣으신 분들. 예. 알겠습니다.